자, 컬처클럽 청년 우동준, 신바 신보라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신바님부터 어떤 주제, 어떤 작품입니까? 네, 얼마 전에 흥미로운 기사가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을 때 먼저 목소리를 내지 말라라고 하는 기사였는데요. 그래요? 네, 먼저 내가 그 전화가 왔는데 목소리를 먼저 내면 AI를 통해서 그 목소리를 녹음하고 그걸 다시 활용해서 보이스피싱 범죄에 활용할 수도 있다라는 기사였습니다. 그냥 여보세요 이 한마디도? 네, 여보세요, 뭐 누구세요, 뭐 이런 이야기, 이런 것들을 이제 목소리의 톤이나 이런 것들 녹음해서 다시 AI로 활용해서 이제 범죄에 사용할 수도 있다. 그 네. 좋은 머리로 좀 좋은 일들을 했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세상을 더 좋게 만들면 좋을 텐데 말이죠. 그래서 그렇군요. 이제 이런 것도 유의하시면 좋겠고, 그래서 이런 관련해서 영화가 없나 찾아보다가 보이스피싱 관련 영화가 하나 나와서 소개해드립니다. 영화 시민 덕희입니다. 이 라미란, 염혜란, 장윤주 그리고 안은진까지 여성들을 전면에 내세운 활극인데 코로나 사태 때문에 창고에 묻혀 있다가 무려 4년 만에 뒤늦게 빛을 본 작품입니다. 저는 사실 못 봤거든요. 네. 제법 평이 좋던데 이게 실화 기반 영화라면서요? 네, 맞습니다. 이 영화가 올해 1월에 개봉을 했는데요. 네. 실제 이야기는 2016년 경기도 화성시에 살고 있는 김성자님의 이야기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영화입니다. 이제 당시 세탁소를 운영하고 있던 김성자 씨가 보이스피싱 총책과 조직 전체를 붙잡은 실화를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영화에서는 여러모로 좀 미화라고 할 만한 부분이 조금 있는 편인데 사실 김성자 씨의 실화는 정말 분통이 터질 정도인데요. 보이스피싱을 당한 이후에 내부 고발자의 정보를 토대로 화성 동부경찰서에 알렸지만 경찰에서는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고 오히려 성자 씨를 비웃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경찰이? 네, 그래서 총책의 본명, 인적사항, 중국에서 오는 비행기 도착일까지 알려줬어도 이제 그게 어떻게 일개 시민이 아니야라면서 비웃었다고 하는데, 그래서 김성자 씨가 직접 잡아야겠다는 일념 하나로 사진, 정보, 중국 사무실 주소, 그리고 피해자 명부까지 전부 단서를 모았고 대단하다. 이를 경찰에 제출하고 그리고 경찰은 결국 검거에 성공하기는 했다는 이야기인데요. 다만 이후에 이 검거 소식을 성자 씨에게 알리지도 않았고요. 자신들이 첩보로 가능했다면서 이제 포장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더불어 이를 숨겨야 하기 때문에 원래 이런 큰 범죄에서 성자 씨가 받아야 하는 신고 포상금이 있는데 그게 1억 원 정도 되는데 이것도 누락을 시켰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한 방송사의 취재가 시작되니까 그제서야 경찰이 보상금 100만 원으로 어떻게 좀 묻어보려고 하였으나 성자 씨가 거절하였고 이후에 또 성자 씨가 경찰청에 진정을 넣었다고 했습니다. 물론 그러고도 사실 경찰 내부에서 별다른 처벌을 받지 못하였는데 다행히 이 영화가 만들어진 이후에 사건이 더 널리 알려지면서 다시금 포상금 대상자로 올라가서 올해 말 심의를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네, 영화만큼이나 드라마틱한 전개입니다. 네. 하지만 장르는 많이 달라요. 영화는 정의구현 활극, 현실은 부조리극이라고 해야 할까요? 자, 갑갑한 현실 대신에 영화 속으로 좀 들어가 보죠. 네, 영화에서도 세탁 공장에 다니는 덕희가 주인공으로 나옵니다. 얼마 전 상가 화재로 인하여서 덕희는 상가도 집도 전부 불태워져 버렸고 그래서 현재는 달동네 집 한 칸에 아이 2명과 살고 있는 상태인데요. 지원금은 감감무소식이고 당장 아이들 어린이집 보낼 돈도 없다 보니까 이제 한 푼 한 푼이 급하던 시기였습니다. 이제 그렇게 바쁘게 하루하루 살아가던 중에 전화 한 통을 받게 되는데요. 은행에서 햇살론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전화였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 방문했던 은행에서는 안 된다고 했다라고 이제 덕희가 이야기하니까 전화 속에서 이번에는 가능한 대상으로 변하기도 했고 좀 더 똑같은 조건에 더 많은 돈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하는 이제 손대리의 전화를 받으면서 영화가 시작되는데요. 이제 모두 이제 감이 오시죠. 이걸 딱 듣자마자 이 전화는 보이스피싱이었고 3천만 원 넘는 돈을 이제 덕희가 보이스피싱 쪽에 여러 번 송금했던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3천만 원을 왜 다 넘겼냐 하니까 뭐 몇백만 원 하면은 신용등급을 올려준다. 몇백만 원 하면은 대출 한도를 더 늘려준다. 몇백만 원은 이제 보증금 명목이다.
있다라면서 이제 돈을 뜯어냈는데요. 또 좀 뭔가 이상하다 싶기도 했고 또 이제 그 돈을 입금한 이후에 손대리라는 사람이 전화를 받지 않으니까 은행에 찾아가서 물으니까 은행도 그 이름을 가진 손대리라는 직원도 있었지만 동일 인물이 아니었고 이름만 가져온 것이 밝혀졌고 네. 그렇다 보니까 경찰에 가서 신고를 하려고 했더니 경찰은 별 의지도 보이지 않은 채 사건은 종결시켜버리고요. 그리고 경찰에서는 지금 당장 100억 원대 전세 사기가 터졌기 때문에 이것이 더 중요하고 급하다고 집중한다면서 이제 덕기를 보내고 맙니다. 네, 연로한 어른들을 표적으로 삼거나 네. 피해자들의 절박한 상황을 이용한다는 점에서 보이스피싱 범죄 참 악랄하죠. 이 안에서 덕희가 피해자들을 막 모집하면서 여러 피해자들을 만나는데 연로하신 어른들도 있지만 이 피해자 중에 젊은 청년, 은행에 다닌다는 직원의 이야기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보이스피싱 범죄가 단순히 이제는 더 발전을 해서 뭐 나이에 상관없이 경험에 상관없이 모두를 노리고 있다라는 점을 좀 보여주는 것 같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 덕희는 이제 모든 게 다 끝났구나 뭐 악연자실해 하고 있었는데 그 와중에 다시 보이스피싱을 했던 손대리의 전화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손대리 전화를 받았다면 이제 욕을 막 하니까 자신을 구해달라고 전화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덕기는 처음에는 믿지 않았는데 그가 보낸 여러 신호들 뭐 예를 들면 약간의 단서들을 통해서 그가 진짜 위험에 처했구나라는 걸 알게 된 후 자신의 돈도 구하고 손대리도 구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경찰에 찾아갑니다. 이러이러한 단서를 나한테 보냈다. 그랬더니 경찰은 여전히 그럴 리가 없다. 또 속은 것이다 라면서 이제 뜨뜻미지근한 반응을 보이고요. 그래서 덕희는 결국 직접 손대리를 만나기 위해 중국 칭다오로 떠나는 모습이 나옵니다. 칭다오는 사실 보이스피싱 사무실이 있었고 네, 이를 총감독하는 총책이라는 자가 운영하고 있는 곳이었는데요. 현실에서 이제 이곳에서 일하는 자들은 지병 수배자들 이제 뭐 한국에서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다른 삶을 살기 위해 중국으로 넘어간 사람들이 보이스피싱에서 일하고 있는 게 현실이라면 영화에서는 조금 더 극적인 장면을 위해서 이제 청년들이 고액 알바에 속아서 중국에 와서 감금당한 채 피싱을 하고 있는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이들은 감금은 물론이고 또 폭력에 이제 노출된 장면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수많은 정보를 바탕으로 보이스피싱 범죄를 저지르는 모습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당연히 도망갈 수 있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도망치려고 하더라도 죽게 되거나 걸리면 혹은 다시 반 죽어서 이곳에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들이 도망가지 못하고 두려움에 갇힌 채 이제 이곳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장면으로 나오고요. 네. 어쨌든 이제 덕희는 우여곡절 끝에 동료들과 칭다오에 도착을 했고 칭다오에서 수성공인척 배회하면서 손대리를 이제 찾아 나서는데 결국에 손대리를 만나는 것에는 성공하고 또 손대리도 역시 총책의 눈에 들기 위해서 돈을 써가면서 이제 증거를 수집하기 애를 쓰는 모습이 나오고 그리고 결국 이렇게 성공한 증거들은 한국의 경찰들에게 다시 팩스로 보내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실제 사건에서도 그랬는데 네. 물증까지 찾아서 제시를 한 이후 그제서야 경찰들이 움직였다고요. 네, 몇백 장에 달하는 문서가 도착하자 경찰도 뒤늦게 덕희의 말을 믿게 되는 장면이 나오고요. 네. 중국의 공안에게 협조 요청을 보낸 후에 중국으로 넘어갈 준비를 합니다. 하지만 총책은 이미 공안에도 다 손을 써놓은 거 있었던 터라 이제 공안을 통해서 총책에게도 내일 한국 경찰들이 털러 온다라는 사실이 전달되어서 이제 총책도 칭다오 사무실을 버리고 도망갈 준비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거의 잡을 거라 생각했던 총책을 놓치게 되는 장면이 나온 이후에 그가 다시 공항으로 해외로 나갈 거라는 소식을 덕희가 접하게 되고요. 네. 그래서 다시 경찰에게 지금 총책이 해외로 다시 튀려고 한다. 그러니까 잡아야 한다라고 정보를 이야기하지만 또 경찰은 믿지 않는 모습이 나오고요. 언제 믿을 거야 대체? 답답합니다. 아주 답답하게 나오는데 네. 그렇다 보니까 결국 덕희가 직접 잡아야겠다라는 사명감을 가지고 다시 공항으로 떠나는 모습이 나옵니다. 네. 그래서 공항에서 총책을 몰래 이제 뒤따라 가보려고 하는데 눈치 빠른 총책이 덕희에게 왜 자꾸 너 미행하냐고 물어보게 되고 덕희가 나는 내 돈 3천만 원 잃은 것 때문에 널 잡아야겠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네. 그깟 3천만 원이 뭐가 대수냐면서 이제 100달러짜리 그 지폐 뭉치를
던져요. 그래서 이 돈이면 1억 넘을 테니까 이거 갖고 사건에 대해서 입 다물라 하고 이제 총책이 딱 떠나려고 이제 협박과 조롱을 던지고 떠나려고 하는데 덕희가 순간 이 돈을 받고서 1억인데 멈출까 싶지만 지금까지 자기가 당한 수모 이런 것들이 너무 화가 나니까 그리고 그 가해자로서의 그런 뻔뻔한 태도에 분노해서 총책을 앞에 막아서면서 피해자는 바보가 아니다. 나쁜 놈은 너다라고 하면서 그를 못 놓아주겠다고 잡아챕니다. 네. 결국 사건의 처음과 끝을 일개의 시민이 전부 해결해냅니다. 네. 시민 덕희라는 제목이 이 대목을 잘 살려내고 있네요.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우스운 꼴로만 계속 무시당하고 핍박당하고 조금 그런 덕희였지만 그녀의 용감함 덕에 총책을 크게 한 방 먹여서 사건을 해결하게 되고요. 사실 사건이 해결되기까지는 또 약간의 우여곡절을 겪게 돼요. 하지만 이제 직접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여기까지만 설명을 드리고 일단 이제 이 영화를 보시고 나면 워낙 주위에서 보이스피싱 범죄가 활개를 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보고 나면 약간 속이 좀 시원해지는 영화여서 꼭 한번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근데 물론 이제 그 영화 자체가 항상 즐겁고 코믹한 분위기로만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범죄가 얼마나 극악무도한지 등을 그리기 위해서 영화 내에서 잔혹한 장면들이 몇몇 나오기는 하는데 네. 뭐 길지는 않지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이제 두려움을 가지시는 분들이 계시다 하면은 이 부분만 유의하시면 그래도 전반적인 스토리나 이런 것들을 꽤 잘 그려냈기 때문에 좀 더 이런 것들을 통해서 덕희라는 그런 피해자에게 좀 더 몰입되는 면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잘 좀 생각해 보시고 잘 건너뛰시면서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라미란 씨 연기는 워낙 뭐 두말할 것도 없이 워낙 잘 하시고 함께 나오는 배우들 전부 연기를 잘하는 배우들이다 보니까 뭔가 이야기는 좋은데 어설픈 영화가 되지 않으려나 하는 그런 우려심도 접어두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약한 피해자에 대한 위로와 공감 그리고 그들에 대한 항변 그리고 누구보다 보통의 사람들인 그런 약자들이 용기 있는 반격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 영화 보시면서 박수 함께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영화 대사 중에 보시면 경찰에 찾아가서 덕희가 아니 보이스피싱 범죄자들 다 잡힌다고 기사에 나오잖아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경찰이 약간 비웃으면서 잘 못 잡히니까 그렇게 기사에 나오죠 라는 대사를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계속 기억에 남는데 이걸 보면은 물론 이제 뭐 여러 현실이나 이런 것 때문에 못 잡을 수도 있긴 하겠지만 너무나 이런 것들이 당연하게만 나오는 것이 조금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좀 약자들을 악용하는 범죄가 그만했으면 좋겠고 약자들을 위한 범죄들 좀 최대한 먼저 해결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소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꽉 막힌 현실 가운데 이런 사이다 영화 한 편 보면서 시원하게 스트레스 날려보시면 좋겠습니다. 다만 실제 사건보다 훨씬 드라마틱하게 꾸며낸 영화적 과정이 별로 황당하게 느껴지지 않는다는 점, 이 공권력과 사회 시스템에 대한 의민과 불신이 영화에 대한 몰입감을 더한다는 점은 또 생각해 볼 만한 대목이 아닌가 싶네요. 피해 구제를 위해 시민이 직접 뛰어다녀야 하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은 부디 영화 속에만 머물렀으면 하는 바람 다시 가져보면서 시민 덕희 얘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